안녕하세요, 투뿔맨입니다. 자, 오늘은 정육 이야기 두 번째, 고기에 붙어있는 지방, 기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매자 입장에서 손님 유형이 몇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기름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일단은 찌개거리로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기름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기가 이렇게 길게 찌개거리가 조금 확대해서 그린 거죠. 여기에 고기가 요만큼만 붙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의 지방에 고기 요만큼. 난 살코기 뻑뻑해서 안 먹어. 기름이 있어야 맛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런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제법 계십니다. 기름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 요 부분 분들의 연령대는 거의 저희 아버지 때 이제 남자분이 거의 많이 대부분이시죠. 아니라고 하면 이 부분을 배우자로 두고 계시는 어머님들이 오셔서 요런 고기를 사가시면서 우리 남편이 우리 왼수땡이가 이런 것만 사오래, 나는 살코기가 좋은데, 이렇게 이제 넋두리를 하면서 구매를 하시는 어머님들도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좀 고기 비율이 반반 정도, 반반에서 고기가 좀 더 큰 적당한 이런 평범한 찌개거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고기를 좀 먹을 줄 안다는 걸 강조를 하세요. 나는 기름기 이 정도 있는 게 좋아. 이런 분들이 계시고, 기름기가 진짜 요만큼 조금 붙어야 되는데 반대로 그렸네요. 기름이 한 요 정도 붙어야 되고 나머지가 고기여야 되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이제 살코기, 알죠? 살코기를 먹는 사람은 고기를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요 정도 붙은 걸 먹어. 이렇게 좀 난 고기를 먹을 줄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있으세요. 그래서 기름 좀 있는 걸로 줘. 나는 살코기 뻑뻑해서 안 먹어. 그래서 요 정도 사이즈로 고기를 썰어주면 이건 너무 많잖아, 기름이. 인간적으로 요 정도 고기가 적당하지 라고 이제 응대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응대를 할 때 이런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이런 고기를 좋아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권했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살코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름이 조금만 붙어 있어도 싫어라 하세요.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사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나 이것조차도 싫어, 이거 까줘, 아니면 나 이렇게 살만 있는 걸로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 난이도가 좀 힘들어지죠. 기름을 다 잘라내서 기름만 있으면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이 살코기의 단가를 좀 더 높이 받아야죠. 근데 이 무료로 잘라주길 바라시죠,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약간의 판매 난이도가 나머지 분들에 비하면 좀 더 높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마냥 소고기 불고기감을 되게 얇게 썰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제 뭐 마블링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마블링이 잔잔하게 들어가 있는 것조차도 이것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것도 싫어, 이거 없는 거 그냥 아예 살코기로 줘, 그냥 생살로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뉘세요. 어머니 좀 약간 퍽퍽해도 돼요. 퍽퍽살 좋아하세요? 뭐 닭도리탕이나 치킨 먹을 때 닭가슴살 잘 드세요? 좋아하세요? 오히려 그런 부분을 그러면 나는 퍽퍽살 좋아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그런 거에만 맞춰서 그 손님이, 고객님이 원하시는 부분에 맞춰서 고기를 판매하면 편리한데, 가장 헬 난이도는 그런 걸 어떻게 먹어, 난 뻑뻑한 거 싫어, 기름 없고 부드러운 걸 줘. 그러면 이제 저는 얘기를 하죠. 좀 비싸도 돼요. 그런 부위들은 다 가격대가 나가는데, 근데 줘 하시면 또 편한데, 그건 또 싫어, 나는 안 퍽퍽하고 너무 비싼 건 또 못 먹지, 이러시는 분들이 가장 판매하기 힘든 부류의 고객님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요 고기
취향 중에서 방금 했던 네 단계 중에서 어떤 쪽에 속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 이번에는 제가 경험했던 손님들에 대해서 잠깐 썰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고객님이 그때는 이제 셀프로 이 트레이에다가 앞다리살을 이렇게 포장을 해놨어요. 근데 이 앞다리살에 기름이 이렇게 있다가 한쪽이 좀 몰렸나 봐요. 손질을 하긴 했는데 살짝 이렇게 몰려서 기름이 좀 많아지는 부위가 있었고, 이 부위 갖고 극대노를 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 이런 걸 팔면 어떡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런 거 팔아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팔면 안 되죠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어머니, 이 기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 기름을 싫어하실 뿐이지 이 기름이 있는 걸 일부러 골라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살짝 남겨놓은 거고요. 어머니는 이거를 싫어한다고 해서 이게 못 먹는 게 아닙니다. 다 먹을 수 있는 부위이고요. 그래서 못 먹는 부위를 어머니가 안 드신다고 해서 못 먹는 부위를 여기다가 안 떼놓고 이렇게 팔아도 돼 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부분은 없습니다. 대신에 요런 부위가 없고 기름이 좀 얇게 붙어있는 부위로 원하시면 저한테 직원분들한테 오셔서 나는 기름이 적당히 있는 걸 주세요, 혹은 많이 적은 쪽을 주세요 라고 하시면 그런 쪽으로 해서 썰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화는 살짝 누그라드시고 이제 이해를 하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런 분이 계셨고요. 어떤 분은 일본 분이었어요. 일본 여자분이셨는데 나이대가 뭐 한 제 나이 또래, 한 30대, 그때 당시에 30대 이제 초반이나 20대 후반 정도 되시는 분이었는데 일본 분이시다 보니까 모국어는 이제 일본어잖아요. 우리나라 말씀을 잘 하시긴 하는데 저희가 듣기에는 뭐 약간은 어눌하게 들릴 수 있겠죠. 뭐 저희가 영어를 할 때 뭐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I like apple 뭐 이렇게 하는 정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말로 이제 고기를 주문하시고 하셨는데 항상 뒷다리살을 사갖고 가셨어요. 뒷다리살을 사가시는데 뒷다리살이 이렇게 살이 많아요. 기름도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뭐 이런 부위로 이렇게 사가시다가 어느 날은 제가 기름이 좀 많은 쪽을 드렸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사가시고 마음에 안 들었었나 봐요. 다음번에 또 고기를 사러 오셨는데 저번에 기름이 많아서 싫었다 이런 대화를 유창하게 하시진 못하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시진 못하니까 제가 이제 뒷다리살 주세요 해서 이제 고기를 꺼냈는데 유심히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름이 조금 뭉쳐있는 부분을 이렇게 딱 잡으니까 글러줄 줄 알고 난 이거 싫어요, 살 많은 쪽 주세요. 그러길래 이제 제가 여기도 먹는 부위예요, 못 먹는 부위는 아니고 살코기 쪽으로 달라고 하시면 드릴게요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극대노를 하시더니 난 이런 거 안 먹어요 하고 고기 안 사시고 확 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대화가 이제 서로 유창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이 대화가 불가능하잖아요. 일본 분이시기 때문에 한국말을 어디까지 알아들으실지 모르니까 약간 말로 막 맞았어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저렇게 가버리시네. 그래서 약간 억울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전 어머니, 앞다리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득을 해서 다음번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납득을 하고 가셨는데 나는 이런 거 안 먹어요 우선 탁 하고 가시니까 조금 억울한 감이 있었습니다. 뒷다리살 나온 김에 얘기를 하나 갑자기 떠오르네요. 뒷다리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방송이나 이런데 아니면은 뭐 요리 프로그램 아니면 뭐 레시피 같은데 설명이 항상 거의 일관적으로 살코기라고는 얘기를 안 하시는데 기름이 적은 부위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뭐 뒷다리살도 기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뒷다리살 덩어리, 큰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기름이 있는 부위인데도 이제 손님들은 이제 설명을 듣고 기름이 거의 없는 부위구나, 살코기구나, 살이 많은 부위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름이 없는 부위라고 생각하고 오셔서
이렇게 꺼내면 이 기름이 너무 많은데 뒷다리살 이거 맞아요? 뒷다리살은 살이 많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뒷다리살은 살이 많아요. 이렇게 기름의 양보다 살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살이 많은 부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살만 있는 부위라고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고 오십니다. 그래서 또 뒷다리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돼지를 이렇게 작업을 직접 하면 통으로 받아서 지육작용 돼지를 깐다라고 표현하죠. 골발을 해서 하면 이 껍데기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껍질이 이렇게 붙어 있고 지방층이 있고 이렇게 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박피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박 후지 뒷다리 전후 해서 뒤에 다리 지자 서서 후지라고 많이 하거든요. 미박 후지라고 하는데 이거를 껍데기를 벗겨버리면 박피 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서 요 지방을 3mm로 쫙 잘라서 유통이 되는 게 3mm라고 불러요. 후지 3mm. 그리고 이 지방을 싹 까고 겉에만 살짝 하얗게 묻어있는 정도가 무밀이라고 하죠. 무밀이. 그래서 그렇게 생긴 고기들이 많이 유통이 되고 이제 기름을 싫어하시니까 이런 것들을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기름과 고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고기 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제가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는데요. 고기의 기름이 많은 고기가 맛있나? 기름기가 많은 고기가 맛있나? 아니면은 기름기가 적은데 맛있을 수는 없을까? 뭐 요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부위별로 물론 차이가 납니다. 뭐 목살 같은 경우에는 기름기가 적은데 요런 부위 같은 경우에는 기름기가 적으면서 맛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높죠. 그리고 안심 등심 같은 경우에는 살코기인데 얘보다도 오히려 목살보다도 기름이 더 없습니다. 이런 부위는 활용도가 제한적이에요. 좀 퍽퍽한 퍽퍽살이기 때문에 물론 이 안심 같은 경우에 뭐 살코기 중에서는 가장 연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데 이건 이제 돼지고기 얘기예요. 돼지고기 소안심 아니고요. 돼지 안심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안심 가격이 목살보다는 낮죠. 활용도가 적기 때문에 구워 먹거나 할 수가 없는 고기예요. 좀 얇게 해서 다이어트 식품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름기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맛있는 그런 부위는 고기는 아니고요. 뒷다리살 같은 경우에는 기름기가 좀 많은 부위, 기름이 이렇게 많은 부위를 먹더라도 맛이 좀 떨어져요. 이 부위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름기가 많을수록 무조건 맛있다는 아니지만 같은 뒷다리살로 예를 들면 기름이 좀 더 많은 뒷다리살이 맛이 더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기름기에 대한 거 그리고 뭐 마블링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마블링이 기름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정리해서 마블링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